뭐 실물이 제가 훨씬 낫죠. 그래서 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해서 저희 병원에 이제 치유생사가 있습니다. 한국 노인병원 1,300개가 넘는 노인병원 중에 치유생사를 운영하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티형병원, 이소누요양병원, 저희 병원. 이게 노인병원 수가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의 노인병원에는 치유생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입냄새 없애는 게 아니고요. 노인 환자들은 먹어야 산다. 아무리 폐렴 치료나 체력 치료가 들어가도 영양 상태가 공급되지 않게 되면 이 환자들은 결국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일본 노인 의료를 하시는 분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산다는 게 이분들이 입냄새에 보관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연화기능이라도 섭식기능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마다 간병사한테 목욕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목욕 시킨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요실금 있는 분도 있고 설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컨디션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2번, 3번 씻겨야 돼요. 이럴 때 간병사님도 씻기라 그러면 간병사님들이 아유 한 번 시킨 적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시키냐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죠. 그럴 때 저희 병동에 저를 비롯해서 저희 전 직원들하고 직원들 1촌을 한 사람한테 2명 정도 매장합니다. 그럴 때 2번, 3번 씻길 때 같이 씻기는 겁니다. 제가 풀 중환자실에 저희 와상 환자를 한번 씻겨보니까 한 1시간 동안 와상 환자 목욕 시켰는데 정말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 유아식 이게 목욕 침대라 그러는데 이게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제가 이거 6대 사가지고 병동마다 다 뿌려줬어요. 지금은 병실 환기 및 체위 변경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운 날씨에 2시간마다 이런 방송이 나오면 다 문을 열고 체인을 시켜야 돼요. 이게 매뉴얼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잘하다 그래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2시간마다 방송이 나오면 자동으로 문 열고 체인을 시키니까 욕창이라든지 환기 부분은 훨씬 더 잘 됐고요. 낙상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자들 기어다니게 만들어요. 온돌 병동을 만들었어요. 그러다니까 침대 쓰시는 병동에서 탈기적에 실패하셨던 분이 기어다니면서 탈기적에 성공하신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침대가 30cm 정도 때 떨어지면 골절이 낙상이 발생하죠. 골절 발생이 하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나무 침대를 수제작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20cm 수제작을 해서 이렇게 치매병동을 운돌병동을 만들었고요. 욕창은 아침마다 이거 시작하면서 환자들 스킨케어를 하게 됩니다. 전 환자들 기저귀 상태, 와상인 환자는 어차피 탈기적이 못하니까 이분들의 스킨 상태를 다 확인하면서 기저귀 확인하면서 피부가 발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오염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하게 되면서 스킨케어가 시작되면서 와상이라든지 약간 피부 발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치료가 가능하도록 우리 주치의들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하는데요. 와상이 이게 제일 좀 힘이 듭니다. 와상이라는 게 가해 노인병원에 있어서 노인병원에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서 기저귀를 채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병보험이 안 되니까 간병 일을 줄여야 병원에서는 돈이 조금 남는데 이 부분에서 투자가 안 되니까 결국은 환자들은 계속 기저귀를 떼서 화장실 모시고 가셔야 돼요. 화장실에서 별을 보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묶어놓고 환자 보고 기저귀 채워놓고 싸라 그러죠. 환자기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침대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와상무 프로그램인데 휠체어 탈 수 있는 분들은 그 휴게실에서 휠체어 타고 나와서 식사를 하게 하시죠. 병실에서 식사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일요일날 출근해 보니까 일요일날 다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오프입니다. 병동 가는 사들 빼고. 그리고 그런데 명절날 3일, 4일 걸려버리면 물리치료실에 우리 중풍 환자들 이렇게 8시간 마비가 와 있는 환자인데 쭉 다 펴놨습니다. 근데 연휴 때 3일, 4일 휴일이 걸려버리면 3일 동안 물리치료 안 해버리면 다시 이렇게 돼요. 근데 3일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전 상태로 백을 해도 최소한. 그럼 이 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에는 365일 물리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풍 환자 위주로 문제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그 재활치료실에 지금 40명의 치료사들이 3명, 4명 정도 주말에 강제로 쓰면서 환자들 기부 위주로 되어서 최소한 이 환자들이 마비됐던 환자들이 기능이 치료를 안 함으로 인해서 나빠지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재활치료는 아시다시피 중풍 환자, 뇌경색 말 그대로 뇌 손상, 척추 손상이 있는 환자들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일반 환자들도
중풍 아닌 환자들은 어떡하냐. 그런 환자도 계속 이걸로 잠만 자요. 하루 종일 안 일어납니다. 밥 먹을 때만 까딱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잡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부들하고 저희들이 1대1 그 사회복지사 일명 매칭을 해가지고 유분 처방 만들기, 밥 만들기, 뭐 만들기 해서 일요일날 한번 프로그램을 병동마다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일에도 밖에서 식사하게 하시고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침대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거고요. 아까 뉴스에서 보셨던 L튜브 빼니까 환자가 묻고 PEG 줄 뽑아가니까 빼니까 환자 묻고 치매에 약간 문제 행동이 있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환자 묻는 게 우리 노인병원 당연하고요. 이렇게 해왔다는 일입니다. 근데 이 환자를 안 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거냐 했는데 이 환자가 코출을 계속 빼오니까 불편하니까 뽑는 거거든요. 불편한 걸 보고 어떻게 뽑게 하지 않을 것이냐. 뽑지 마세요 안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간병사분이 손에다 인형을 하나 딱 찍어주니까 그때 안 빼는 거예요. 이게 환자의 니드죠. 그렇게 해서 모비를 달아주니까 그때부터 이걸 안 빼게 해서 그게 첫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환자분한테 묻지 않게 되는 건데 모든 환자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환자분들도 같이 어떤 남자 환자분들은 신분 보여주면은 또 콧줄 안 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드가 다 달라요. 근데 여기 이게 첫 케이스 것들이 환자의 니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 다음 저희도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희 안동에 있으니까 안동이 안동병원이 거의 1200동 상짜리 그 대형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급성 내경색으로 한 3주 만에 저희 병원 오셨는데 피부를 긁어요. 피가 날 때까지 긁어요. 당연히 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보호자님 같이 오셨는데 이 라운딩 돌 때 왜 묶었죠? 가라니까 이 피가 날 때까지 긁어서 묶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묶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다음날 우리 간호사들이 내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 장갑에다가 인형 패드를 붙여가지고 손에다가 장갑을 끼워 놔버리니까 이거를 긁지를 못하는 거예요. 긁더라도 다치지 않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억제대를 하나씩 없애서 나갔습니다. 처음에 중환자실에 30베드 중에 한 15명 정도는 억제대를 썼습니다. 지금은 억제대를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안 가능했는데 지금 왜 가능할까요? 노력이 있고 계속 안 묶으려고 하는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흥미하게 개선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이거는 탈기적이 이제 와상은 어차피 탈기적이야 지금 안 됩니다. 진행 중이신 분, 성공하신 분 이렇게 화장실 모시고 가고 골반 운동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치매 할머니. 안전 손잡이를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이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길입니다. 전에 이분이 아까 본병동에서 침대 쓰시면서 탈기적이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어다니는 온돌병동에 가다가 모시다 보니까 동선이 한 30m 되는 곳을 하루 종일 엉덩이 밀고 팔다리 끌고 다니면서 팔다리 ADL 기능이 좋아지니까 탈기적이가 그냥 성공하셨던 작은 성공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의사 모든 직종들이 모여서 이 환자 플래닝 계획을 짜게 되는데요. 이 대학병원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저희도 이 환자가 입원하셨을 때부터 언제 정도에 걸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언제부터 걸을 것인지 어떤 치료를 하고 지금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영양사도 어떤 플랜을 하겠다. 이게 전 직종 회의가 열려지고 치유정사는 여기 치유정사입니다. 그다음에 이 간호사들 OT, PT, 그다음에 이 지금 영양사님까지 본무과, 업무행정도 이 환자들이 그 경제적 능력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치료를 서비스를 하고 어딜 부분 우리 병원에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때 컨퍼런스에서 다 이용이 됩니다. 퇴원 관리입니다. 퇴원 이게 방문 간호가 아니고요. 퇴원하셨을 때 이게 중풍 환자분이셨는데 회복이 돼서 가셨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셨는데 100%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턱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집에서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저희 이제 물치료실장, 수간호사, 고객치료팀장에 가서 집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 만약 턱이 있으면은 저희 병원에서 지금 감사 펀드 운영하는 남은 펀드에서 이런 턱 같은 것도 없애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너왜 왔지? 욕하는 거예요. 우리 간호사한테. 한방 차였습니다. 자, 이렇게 차면은 잘 수 있을까요? 옆에 할아버지 멍하니 보고 계시죠? 저렇게 하니까 못 자요. 그러니까 다리를 저희가 묶었었고요. 다리를 묶었고 신경한테 알티바이러스 이런 거 보통 3일 투여합니다. 3일 투여해서 안 되면 일주일 했었고, 일주일 안 되면 2주가 써요. 신경한테 2주가 투입하면 이 환자는 침대에서 못 내려와요. 와상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와상입니다. 그런 다음에 중환자실에 계시다 보면 이렇게 지금같이 독감 바이러스 한번 돌고 인플루엔자 한번 돌고 나면 폐렴혈종 연결돼서 사망하시는 게 비참하지만 한국노인병원의 현실입니다. 근데 저희 이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저희 쪽에 오신 우리 저희 부원장님 좋게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환자를 믿겠냐, 묵지 않고 어떻게 케어를 해보자고 해서 옆에 사람은 못 자고 있고요. 이 사람은 1인실 옮겨야 되는데 1인실 피를 내고 또 개인 감각할 수 있는 부담도 못 됩니다. 그렇게 써서 했던 방법이 간호사한테 썼던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앉혀놓고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잠이 들면 의사 선생님 그냥 자기 일을 하고 그냥 니는 일해라고 해서 계속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잠이 들면 병실에 옮겨놓은 거를 일주일간 했습니다. 재활치료실에서는 작업치료 시키다가 기대기도 맞았어요. 우리 작업치료사가. 그랬더만 이렇게 온순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경색 앉아있어요. 이제 한 발 두 발 떼기 시작하죠. 스스로 됐죠. 자, 이게 이 환자분이 재활치료하고서 2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에 이 환자는 저희도 묶었고 신경학이 이제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우리 저기 계신 부원장님이 노력을 하자 해서 우리 간호과에서 물론 개고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 이 환자분한테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회복되신다니 왜 그러셨냐고. 자기가 대형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모 요양병원에 갔을 때 일주일간 있었는데 자기가 당한 일은 웃기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난폭한 환자예요. 그런데 팔다리에 저희 병원 처음 오실 때 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묶지 않고 이 걷게 만들고 2달 이렇게 퇴원을 시켰는데 이미 집에 가게 됐는데 이 동영상 하나가 아까 우리 간호사가 우리도 조동케어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줬다면 이 영상 하나가 케이스 발표 때 매달마다 저희 케이스 발표가 있는데 첫 케이스 발표였는데 이분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던 동영상이었어요. 이때부터 직원들이 자존감을 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병원의 간병사님이 시골의 아줌마들입니다. 50대, 60대 되신 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해결해서 병원에서 왔고 내가 하는 일은 환자들도 오전받아내는 아주 하찮은 일이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간병보험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없이 병원에서 하찮은 일을 하는 내 직업에 대한 자존감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이 환자분을 일으켜 세울까지 간병사님들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우리 간호사님 굉장히 고생했죠.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이 간병사님 말씀을 한 게 우리 간병사님들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이것들이 이런 노력들이 누군가에게는 신들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조동케어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분들이 자존감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 달 케이스 발표가 이 2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 할아버지가 저희 병원에 계셔요. 할머니가 이렇게 병문안 오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중풍이 와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안동병원에 있다가 또 저희 병원 오셨는데 거의 혼수 상태죠. 코마 상태라고 저희한테 서울에 소견서가 써와가지고 치료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원장이 이렇게 환자실에 나오신 대진도 오시다가 눈동자가 이렇게 따라오시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 코마는 아니다. 세미코마다. 세미코마지만 이거 전문재활치료 대상이 안 돼요. 전문재활치료 하려면 코마 상태는 인증을 안 해줘요.
근데 저희 스케줄이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자력과 선생님하고 우리 보호자랑 컨설트를 해가지고 치료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2달 만에 눈을 뜨는 사진입니다. 비타고 손자서 이제 밥 드세요. 지금 콩고르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 할아버지가 일어났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치료를 포기했고 이분도 그냥 중환자실에 있다가 돌아가실 분이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60평생을 살았는데 유언 한마디 못 나지고 그냥 헤어질 뻔했다. 그런데 자기가 포기했던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이렇게 다시 지금 코치를 꽂고 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서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줘서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옆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영상이 할 수 있던 자신감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저희 직원들이 다른 병원 가면 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병원 왜 우리만 해야 됩니까? 했던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하고 이거에 다 가치와 의미를 찾자라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지게 된 거였습니다. 이거는 매들이하고 제일 안 자신감. 그래서 이 2개 동영상 때문에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병원들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요. 뭐 복지부 차관님, 뭐 집병원 원장님이셨죠? 복지부 실장님 이런 분도 오시고 국회 정책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오는데 와서 정책은 아직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한테 돈이 많이 듭니다. 이 간병인 비해서 한 1억 정도 적자를 봐요. 10년 전에 저희가 병원비 50만 원, 간병비 30만 원, 80만 원 받았습니다. 80만 그때 10년 전에는 간병사 임금도 9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지금 2배예요. 근데 지금 왜 80만 원 받냐면 주위에 30만, 20만 원 받는 병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못 두죠. 간병사 수가 줄어들면 케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케어 질이 떨어지면 묶을 수밖에 없고 기저귀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부하고 계속 이야기할 때 간병보험을 해야 한국의 나쁜 노인병원 다 없어지려면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간병보험을 해야 해서 포괄간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뭘 해서 제도의 기층을 만들어야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수수 이야기였지만 아직까지도 꽃방귀를 안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되려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